항상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사람이 을이 권리자이냐 무권리자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요게 보세요. 요게 유효면 뭐가 된다고? 권리자. 맞죠? 그런데 요게 잘 보세요. 계약이 없어. 이거를 법률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읽어보세요. 부존재, 불성립 이렇게 읽음. 그러면 부존재해도 계약이 없고 불성립해도 계약이 없어요. 그러나 계약이 있는데 효력이 없어. 그거를 실효라고 합니다. 실효. 효력이 없다고. 그러면 실효 사유는 대표적으로 무효, 취소, 해제, 해지 이렇게 있다고. 자, 그러면 간단하죠. 자, 이 계약이 유효다. 그러면 을은 무조건 뭐라고? 권리자. 이래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계약이 부존재하거나 불성립하거나 실효가 되면은 무권리자. 그럼 실효의 개념은 무효, 취소, 해제, 해지 이렇게 내려온다.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민법 전체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원리를 그래서 간단해요. 머릿속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라고. 제가 몇 번 반복을 할 테니까. 자,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그 소유권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권리를 취득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거는 무소유권자 이래 하면 어렵잖아요. 무권리자 이래 하거든. 자, 병이 권리를 취득하느냐는 을에게 달려있다. 을이 권리자면은 무조건 취득,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가 없는 자로부터 넘겨받았다면은 민법의 제3자 보호규정에 따라서 처리, 보호규정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취득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무효취소를 뭐라고? 절대적 무효취소 이렇게 불러요. 좀 더 연습합니다. 요게 99.9%라고. 절대적 무효. 그 다음 민법에 보니까 제3자 규정이 있어. 보호규정이 있어. 그러면 제3자 병은 보호돼서 권리를 취득해. 근데 보호되는 범위가 달라.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된다.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자,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는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명의신탁 무효, 해제 전의 제3자 요거. 자,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되는 것은 비진의 표시 무효, 통정의 표시 무효, 차고 사기 강박 취소. 아시겠죠? 해제 후의 제3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뭐 절대적 이래 나오면 제3자는 무조건 보호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절대적. 왜 그러냐? 절대적이란 말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자, 이 계약이 절대적 무효라고 봅시다. 절대적 무효. 자, 절대적 무효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절대적 무효 천지다 천지. 103조, 104조 강행규정 위반 이런 거. 그럼 강행규정이 위반해서 무효됐다 이거야.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제3자 보호규정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이 절대적 무효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은 갑은 을에게도 병한테도 무효를 주장해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병이 보호된단 말입니까? 보호 안 된단 말입니까? 보호 안 된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말이 붙으면 제3자는 무조건 보호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절대적 취소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상대적이야. 상대적 무효야. 상대적 무효. 자, 상대적 무효는 두 종류가 있죠.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되는 상대적 무효,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는 상대적 무효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되는 무효를 한번 봅시다. 그게 대표적으로 뭐요? 통정의 표시 무효. 그럼 이게 만약에 통정의 표시 무효다 그러면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되는 상대적 무효죠. 그럼 뭐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까?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다. 요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통정의 표시 무효를 선의의 병한테 주장해서 소유권을 못 찾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선의의 제3자만 보호돼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 딱 그 말이 나오면 제3자가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 상대적 그 말이 나오면 보호된다. 자, 상대적은 보호되는데 다만 선의만 보호되느냐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느냐. 선의만 보호되는 거 여기 있다.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는 거 두 개밖에 없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경우가 99.9%고 상대적 경우로서 제3자가 보호되는 경우는 요거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결국 여러분들이 이 논리를 정확하게 알면은, 그죠? 요거만 외우고 있으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요거 외우고 있으면 되잖아요. 이게 보호되는 거. 우리 민법 규정에서 제3자가 보호되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고. 나머지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자,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된다. 비진의 표시 무효, 통정의 표시 무효, 차고 사기 강박 취소, 해제 후의 제3자. 그 다음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가 무조건 보호된다. 명의신탁의 무효, 해제 전의 제3자. 이렇게 딱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는 제3자가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다 못한다? 못해요. 못해. 그리고 개념을 잘 아시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이 특히 시험에는 요 계약은
무조건 유효로 줍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 여기가 무효가 돼버리면 병은 무조건 권리 취득이 안 됩니다. 그런 제3자 보호 논리가 아니라고. 여기는 유효야. 여기는 유효고 요 계약이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문제 생겼고 을과 병 사이의 계약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걸 전제로 하고 있다고.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은 을과 병이 당사자, 갑이 제3자. 요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은 갑과 을이 당사자, 병이 제3자. 그런데 어느 계약을 기준으로 하느냐는 문제가 있는 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이게 기준이죠. 그럼 갑과 을이 뭐 당사자, 병이 제3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거를 당사자와 제3자의 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요 계약이 유효다. 그러면 권리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으면 있는 권리를 승계했기 때문에 선악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 병은 무조건 취득해. 끝나버려. 여기서. 그다음 이제 유효가 아니고 문제가 있어요.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을 다양하게 표현됐죠. 요거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거래 자체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거래 자체가 없어. 위조료가 등기를 했다든지 이런 거 거래가 없잖아, 그죠? 그걸 우리가 부존재 불성립 이렇게 합니다. 그럼 실효는 거래 자체는 있는데 효력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효력이 없는 거는 무효, 취소, 해제, 해지 이렇게 있다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거 요거 아닙니까? 무효, 취소, 해제까지 이 세 가지. 그래서 무효 취소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으면 상대적 무효 취소,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으면 절대적 무효 취소. 아시겠죠? 해제는 어떻습니까? 해제 전과 해제 후로 나누잖아요. 해제 전이면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 해제 후면은 선의만 보호, 해지도 똑같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하고 제3자 보호 규정하고는 직결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체계적으로. 요거를 자꾸 쳐다봐야 돼. 자꾸 한번 써보는 게 좋고. 자, 한 번만 더 이야기합시다. 자, 우리 시험에 이런 관계에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이 원리적으로 알면은 남들보다 7, 8문제 더 맞춘다고. 계속 지금부터 훈련하면은 요게 딱 되면은 문제가 굉장히 편해요. 나중에 여러분 딱 보면은 특히 사례 문제 딱 보면. 자, 이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느냐는 앞 사람에 달려 있다. 자, 앞 사람이 권리자다, 무권리자다.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았다.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권리를 승계한다. 있는 권리를 넘겨받았으므로 선악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이거는 너무 쉽고. 그러면 핵심 요거. 권리 없는 자로부터 돈 주고 넘겨받았을 때 권리를 그래도 취득하느냐. 자, 없는 권리를 승계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원칙은 취득이 안 돼요. 그리고 원칙은 취득이 안 되기 때문에 제3자가 보호 안 되는 게 99%란 말이에요. 그걸 절대적 이렇게 불러. 권리 없는 자로부터는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승계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안 하는 것이. 그래서 권리 없는 자로부터 넘겨받았을 때는 그때 제3자가 보호되는 규정이 있다면 상대적, 보호 규정이 없다면 절대적 이래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보호되는 규정이 있는 것이 몇 개 안 돼. 그래서 상대적이 몇 개 안 되고 거의 99%는 절대적입니다. 자, 그래서 권리 없는 자로부터 넘겨받으면 권리 취득을 하는 것이 원칙일까요? 못하는 것이 원칙일까요?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게 99%라고. 그런데 못하는 것이 원칙인데 권리 취득을 못하면 좀 불쌍해지는 제3자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는 권리 없는 자로부터 돈 주고 사더라도 오히려 제3자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특별히 우리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민법의 제3자 보호 규정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요 보호 규정은 몇 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러면 제3자 보호 규정이 아예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아예 없다. 그러면 제3자는 권리 취득이 안 됩니다. 그때 앞에 이거를 뭐라 한다고? 절대적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절대적. 그래도 여기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 자, 그때 보호 규정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된다.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보호된다. 무조건 보호되는 두 개밖에 없어요. 명의신탁하고 해제전의 제3자. 그 다음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되는 거 몇 개? 비진의 표시 무효, 통정의 표시 무효, 차고 사기 강박 취소, 해제 후의 제3자. 전부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됩니다. 자, 어쨌든 요거를 뭐라 한다고? 상대적이라 합니다. 상대적. 요거는 절대적 이렇게 부릅니다. 절대적 이렇게.